자, 안녕하세요. 국어입니다. 오늘 9단원 마지막 차시 진행하는 것 같아요. 9단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이고, 오늘은 7차시하고 8차시고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92쪽부터 어디까지냐면 295쪽까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너구리 친구가 이제 꼬린 지점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너구리 친구가 꼬린 지점으로 들어와서 나비랑 사랑에 빠졌죠. 나비는 도망가고 있어요. 자, 독서가들의 읽기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같은 책 100번 읽고 100번 쓰면 책 내용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100번 쓰고 100번 읽으시는 분, 와, 손 되게 아팠겠다. 그죠? 하지만 되게 꼼꼼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고요. 헬렌 켈러 누군지 알지? 그치?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막 극복한 여인의 상징, 이분 노벨상도 받았던 것 같은데.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헬렌 켈러는 손끝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점자가 있었나? 선생님 잘 모르겠네. 헬렌 켈러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대상과 감정을 상상하며 책을 읽었어. 되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정환 선생님 알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사회에 나오는데 인권에 나와요. 그죠? 어린이날을 만든 아동문학가 방정환은 어린이가 글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관련한 곳에 직접 가봐야 된다고 한다. 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직접 겪어보라고 했다. 역시 글을 읽으면 관련된 곳에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주 관련된 책을 봤어. 화성 나오는 책을 봤거든요. 선생님 다음 주에 화성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 타고. 뻥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 방법을 더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언제나 읽을 책을 가방에 넣고 다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늘 읽을 책을 책에다가 가방에다가 넣고 다녀요. 중요한 건 하지만 읽지 않아. 나는 메모를 하면서 신문을 읽어. 이거 꼼꼼한 친구야. 그리고 나는 비슷한 내용의 책과 글을 여러 권 함께 보기도 해. 선생님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고흐 화가 알아? 귀 이렇게 다친 화가. 그 화가가 한테 한번 꽂힌 적이 있어서 그 화가책 몇 권을 빌려다가 동시에 여러 개를 읽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는 뭐라고 할까? 나는 꼼꼼히 읽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꼼꼼히 읽어. 문장을 2번씩 읽어. 자, 이 친구는 선생님하고 완전 반대지. 선생님은 대충대충 읽죠. 딱 봐도 대충대충하게 생겼잖아. 그치? 되게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자, 읽고 싶은 책이나 글을 찾아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해놨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좀 해놓을게요.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한 것 같아. 연결돼 있나? 이럴 수가. 연결이 되어 있군. 좋다. 자, 읽고 싶은 책이나 글을 찾아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고 싶냐면 여러분들을 수업하면서 읽는 책.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초등학생에게 국어 가르치기 이런 책이라고 해보자. 선생님 책 이름 사실 잘 모르는데 초등학생 국어 가르치기 이런 책이 있다고 해봐요. 있을 거야. 분명히 없을 리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이런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까? 완전히 딸딸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야. 그치? 중요한 데만 찾아서 읽겠지. 메모하면서 읽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요? 메모하며 읽기
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언제 어디서 주로 읽나요? 집이나 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 읽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읽을 때 좋은 점 무엇인가요? 자투리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메모를 하니까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책이나 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메모를 해야 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책이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읽기 방법을 떠올려 보아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쓱쓱쓱쓱쓱 막 읽겠지. 막 범인이 누굴까?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막 이런 거 봐야 되잖아. 여기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읽기 방법을 떠올려 봐요. 그리고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을 읽는 것은 좀 약간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막 적어 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설책, 선생님이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나 아니면 히가시그노 게이고 작가 같은 소설책을 볼 때는 빠르게 읽겠지. 빠르게 파파박 읽고 막 몰입하는 거야. 범인이 어디에 있을까? 막 하면서 막 코난이 나타나는 거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칙! 이렇게 쏘고 자,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소개해 봅시다. 친구들이 여기 없으니까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오늘은 간만에 다른 선생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친구들의 읽기 방법을 들으며 좋은 점을 정리해 볼 건데, 일단 그럼 친구들의 읽기 방법을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의 읽기 방법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친구 이름 뭐야? 친구 이름이 달세뇨지 그럼. 친구 이름이 달세뇨야. 달세뇨고, 읽기 방법은 어떻게 읽냐면, 달세뇨는 메모하며 읽는다.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읽는다. 좋은 점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책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른 친구 한번 불러서 이번에는 달세뇨 친구 말고 세뇨달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뇨달 친구 나와주세요. 안녕. 나는 세뇨달이라고 해. 그렇구나. 나는 책을 읽을 때 빨리 읽는 편이야. 뭐랄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읽는 느낌이랄까. 내가 소설책을 좋아하는데 소설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달세뇨 너가 읽는 것처럼 메모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읽기보다는 한 번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쓱 빨리 읽는 편이야. 집중한다기보다는 좀 대충 읽는 그렇구나. 편이지.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책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아프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그렇구나. 딱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난 가겠어. 안녕. 자, 아까 말했던 그 세뇨달 친구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세뇨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읽는다. 훑어서 읽는다. 그죠? 읽는다. 빨리 읽는다. 이런 내용, 이렇게 읽는다고 말을 했죠. 이렇게 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또 어때? 어떻다 그랬어? 뭐 힘들이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세뇨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막 데리고 오진 않았는데 뇨달세란 친구도 있었어요. 뇨달세. 뇨달세 친구는 왠지 뇨하면 오줌 같은데 어떻게 읽냐면 상상하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 상상하면서 읽는 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글에 나타난 상황이나 감정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달세뇨와 세뇨달과 뇨달세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9단원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땀 닦고 있어. 이제 땀 닦고 있고 물도 먹고 있어요. 그렇죠? 아유 수고했다. 그래서 여기 또 토끼가 나오죠. 다음 시간에 대결을 하나 봐. 대결.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는다.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이 글을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장하는 글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근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장에 따른 근거가 알맞은지 생각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은 다르죠. 비난은 너가 무조건 잘못했었는데 비판은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찾을 때는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읽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글을 훑어서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글을 처음부터 자세히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너구리가 이번엔 막 좋아하고 있어요. 생활 속으로. 단원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배웠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 걸 배웠죠. 새롭게 한 내용은 너구리는 역시 맛있는 라면이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글을 잘 읽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9단원 끝났으니까 마지막 10단원으로 이제 넘어가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방학하기 전에 우리 10단원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